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문입니다. 소수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고민 상담소, 소수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틈새라면입니다.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요.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틈새라면을 샀는데 계속 미루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계속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맛있고 이 귀중한 저의 파김치, 그리고 이제 틈새라면 안에 이제 계란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햇반에서 나온 김치치즈 주먹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사왔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면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아직 안 끓어서요. 물을 끓이도록 할 거고요. 물은 이걸로 그냥 이게 500ml거든요. 근데 딱 틈새라면 500ml여가지고 그래서 바로 넣어가지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뭔가 500ml를 굳이 계량컵이 없으면 이걸로 그냥 맞추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무섭습니다. 이게 매울까봐 좀 무서워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먹방인데 뭐 먹어야겠죠. 어차피 샀는데 먹어야겠죠. 이거는 미리 돌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입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성비로서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게 됐는가? 생각보다 이게 치즈가 늘어나는 주먹밥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치도 먹고 싶고 치즈도 먹고 싶으니까 먹게 됐고요. 솔직히 살 때는 조금 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주먹밥을 먹고 다시 살 생각은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겠죠? 원래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먹게 됐고요. 어디였지? 라면물이 끓어서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시나요? 요거 진짜 좋은데 다들 아시겠죠? 약간 젓가락의 하이브리드 젓가락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란을 넣을 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란 껍질이 깨질까봐 조금 조심스럽게 넣게 됩니다. 저는 조리법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3분 30초여서 아마 한 3분 좀 안 되게 끓이고 벌써 매운 것 같은데. 벌써 맵네요. 끓이는 동안에 딱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사연들을 넣어주셨을까? 인생 노잼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고는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네요. 요거는 저번에 하셨던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는 동일한 이유라서 되게 신기하네요. 내가 다시 넣었나? 아닌데. 갑자기 바보 같네요.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망설여지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 요거 그 사람의 결혼이 지금이라도 조금 먹어보고 괜찮으면 바로 먹겠습니다. 아직 꼬들꼬들해서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맵네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마땅히 요 그릇을 냄비를 할 게 없어서 좀 이 정도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안 익으면 그냥 안 익는 대로 먹겠습니다. 요거는 여기로. 펭귄이 안 보이니까 펭귄은 제가 펭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또 신문에 이렇게 먹어줘야 또 낭만 있고 감성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그게 뭐 그런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어떻겠습니까? 맛있습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계란이 없었으면 전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먹으니까 본격 먹방 유튜버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전문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이 파김치 맛있다. 파김치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 다른 김치가 보이지가 않아. 전 국물 잘 안 먹어서. 제가 조금 치우고 좀 깨끗한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딱 1분을 주십시오. 그렇다고 또 1분을 세시면 너무 정없으니까 그냥 심적으로 아 걸리면 걸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망설여지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 늦지 않은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망설여지면까지는 뭐 결혼이 망설여질 수 있겠죠. 그 사람 대상과. 근데 지금이라도라고 했거든요. 지금이라도에 뭔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는 어떤 지금을 말하는 건가? 첫 번째는 결혼을 하기 전이라고 보이게 되죠. 근데 결혼하기 전도 나눌 수 있겠죠. 결혼 프로포즈를 받고 혹은 프로포즈 말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중, 결혼 준비 중, 아니면 결혼을 한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 결혼할 때가 돼서 제가 이걸 해야 되네.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망설여지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에는 지금이라도의 방점이 중심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이라도에서의 지금은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에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하진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해서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결혼 준비 중인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정년기의 만남의 상태, 세 번째는 뭐 결혼 정년기도 아니고 결혼 준비 중도 아니지만 그냥 만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 준비 중이라면 망설여지는 기분 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라도 아직 결혼을 해봐서 뭐 그렇게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라는 게 항상 두 번의 결혼을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단 한 번의 결혼으로 원샷 원킬, 원샷으로 엔드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결혼을 조금은 망설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는 물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하는 순간에 그 뒤에 있는 모든 그 몇십 년간의 세월이 나한테 이 사람과의 미래로서 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까먹었어요. 갑자기 중간에 쓰고 온 게 너무 웃긴데 안경을 까먹었습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안경을 안 쓰니까 뭔가 하다가 계속 불안감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안경을 안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다급하게 안경을 쓰고 왔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소리긴 하지만 오늘 시 합평 수업도 끝났는데 오늘 그 시 분석도 그렇고 시집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께서 되게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도 선생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의 반도 안 되겠지만 그냥 좀 뭔가 많이 오늘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상태가 말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머리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대로 이제 찍는 게 맞는 건가 뭐. 근데 이제 또 구독자님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뭔가
제가 좀 약간 중구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뭔가 저도 잘 보이기 쉽잖아요. 이거 왜냐면 얼굴이 나오니까. 근데 오늘 진짜 별론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마침 제가 산 모자가 있거든요. 근데 모자가 도착을 해서 이걸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까 했어요. 근데 또 쓰려고 하니까 또 뭐 갑자기 또 모자 쓰려니까 또 괜히 민망한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자는 그냥 한번 자랑하려고 갖고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평소대로 그냥 안경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썰이?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 준비 중일 때는 당연히 망설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여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맞나? 이 결혼 진짜 맞는 거야? 이 결혼을 하면 영원히 첫 번째 남편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남편은 없겠지 뭐. 영원히.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설여지면 망설여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조금 오히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좋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생각을 망설여지는 곳으로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긍정의 망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상태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두 커플이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망설여지고 있다면 저는 굳이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혼을 확정하고 나서의 망설임과 결혼을 확정하기 직전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정년기에 대한 느낌. 근데 결혼 정년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20살도 내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순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어떤 대상과 연애를 할 때 항상 결혼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의 결혼을 망설여지면은 이 관계에 대한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나 그 미래를 그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이 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 혹은 결혼할 생각이 있는 분께서 어떤 상대를 만났는데 좀 나는 결혼이 좀 망설여진다. 그러면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정년기도 굳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과의 결혼이 망설여진다면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걸까요?에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두 번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생각하고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그게 결혼 때문에 망설여지면 헤어져야 한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 근데 하지만 결혼을 진짜 딱 막상 준비를 하는 중이다라고 하면은 망설여지는 거는 어떤 결혼이든 다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잖아요. 근데 또 마음 먹으니까 또 탈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나 다른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솔로로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나가는 거죠. 왜냐면 그 결혼 자체 함으로써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이 되니까. 왜냐면 결혼을 하자고 해놓고 다시 안 하는 거면 빠꾸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냥 솔로 내가 그냥 항상 영위하던 그 솔로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영역으로 가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굳이 뭐 헤어져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헤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헤어져도 괜찮겠죠. 그거는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요. 근데 그 사람한테 굳이 그 사람과 뭐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만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나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한테 끌린다면 저는 그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사랑을 위해서 삶을 산다고 보거든요. 결혼은 어떤 사랑의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도 생각해요. 물론 사랑이 없는 결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그래도 결혼은 사랑이 기반 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는 건가 하면 늦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헤어져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겠죠.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망설여지는 게 만약에 49%다, 48%다 하면은 헤어지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이건 무조건 헤어질 것 같, 이거는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내가 어,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선택이 저는 무조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자고 하고 파혼을 해도 저는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혼이 뭐 대수인가요? 파혼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 준비 중에 망설여지는 거는 다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데 결혼 생각은 안 난다. 결혼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단 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지금이잖아요. 사랑은 지금의 순간에만 있지 어제의 순간에도 없고 내일의 순간에도 없겠죠. 물론 어제의 순간에는 사랑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부분은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일도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갈 때 지금 하고 싶으신 대로 하는 게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 고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민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미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하고 싶은 일을 다시 찾는 게 맞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는지, 핵심적인 사유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는지. 이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래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상태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맞는지, 다시 찾는 거,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음,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짧은 시간에 대답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고 싶은 일,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한 아는 것에 대한 범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계에서는 피겨 스케이팅이 없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는 피겨 스케이팅이 없겠죠. 왜냐면 모르니까요. 아예. 근데 아마 선생님께서 이 영역을 어디까지 넓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어떤 사업가가 되고 싶고, 누구나 전문직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 무엇을 하고 싶다고 느껴지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선생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한 영역, 일에 대한 알의 범주를 넓히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송사라고 해봅시다. 근데 방송사에는 수많은 직책이 있고요. 수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군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운서, 기자, PD 정도밖에, 혹은 뭐 작가까지는 되겠죠. 물론 뭐 연예인은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한 범주를 넓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탐구를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그냥 알고 그러니까 간접 체험을 하는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영역이 있을 텐데, 이제 두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영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선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책,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구매를 하고 관심 있어 해서 보유하고 있는 책들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일이기도 해요. 내가 호기심을 느끼는 그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관심 있어 하고 싶은 일은 배우고 싶은 욕망이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안성재 셰프를 생각해 봅시다. 안성재 셰프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을, 만약 말 그대로 요리하는 일이라고 해볼게요. 요리하는 일에 대한 하고 싶은 하는 일이 생기는 순간에 배우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잘하고 싶은 욕망이 크고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하는 욕망도 동시에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저는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혹은 그냥 성취 이런 거에 취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하고 싶은 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배우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생겼다면,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은 또 합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걸 잘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것을 잘한다고 해줄 수 있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 그 잘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예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피아노를 알려주는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엄청 많은 칭찬을 해주고 어떤 찬사를 해주면 그게 점점점 하고 싶어 하는 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칭찬과 격려 혹은 찬사가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핵심적인 거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누구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여주는 그런 뭔가 내가 하고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열망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타자의 어떤 칭찬 이런 거가 시선이 이런 게 있어야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일을 하실 때에도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일을 했을 때 시간을 보지 않는 것도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몰입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주어로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동사로서 무엇을 할 때 기쁘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커피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커피를 만들다, 커피를 통해서 누구와 대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두 가지 부분으로 해본다면 만드는 것은 만들 때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창조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더 개선하면서 나만의 어떤 개성을 찾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교류, 사람과의 대화 그 자체가 좋아서 커피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내가 사실은 커피를 통해 사람과의 교류를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커피는 주어일 뿐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사실 다 비슷합니다. 뒤에는 만들다, 앞에는 무엇을 만드는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만든다, 글을 만든다, 그림을 만든다. 만든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앞에 무엇이 됐던 간에 만든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거는 뭐 쓴다이기도 하겠죠. 근데 개선한다라는 걸 좋아한다면 무엇을 개선함으로써 뭔가 더 나아짐을 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는 물론 애초에 완전 없는 상태에서 창조는 어렵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른 거를 레퍼런스로 하고 참조할 수 있지만 완전 새로운 포맷으로 만든다라는 것에서 이제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걸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계속 좋은 쪽으로 방향을 이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폭삭 속았수다도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예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느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없었던 드라마의 분위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저는 좀 창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예를 들면 소개팅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솔로가 혹은 솔로 지옥을 바뀐다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포맷은 당연히 다르지만 기본적인 포맷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내가 그걸 하는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키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거를 어떤 레시피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것을 장인 정신으로 지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사 쪽에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분이 좋은가,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을 통해 앞에 있는 건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는 생각까지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냥 내가 좀 더 내 취향에 맞는 걸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는지의 이제 가장 중심축은 주어보단 동사 쪽에 한번 좀 더 초점을 맞춰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뒤에 내가 언젠간 하고 싶은 일을 찾을 텐데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이든 해서 그것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도 보고요. 뭐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그 위대한 작가가 되기 전에 했었던 그 모든 행동들은 그 위대한 작가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되게 많은 자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는 것도 동시에 하시면서 이 부분이 분명히 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먹고 나면 좀 치우고 나서 제가 계속 좀 부산스럽게 한 것 같은데 다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뭔가 이걸 하는데 옆에 뭔가 먹을 게 있으면 좀 집중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도 오늘 어떻게 먹방은 하고 했네요. 항상 제가 부족한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매번 쑥스럽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시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요. 묘하게 또 이상하게 구독자 수가 1명이 늘면 기쁩니다. 한 2년 했는데 제가 이게 보니까 유튜브 개설일이 한 2년 됐더라고요. 2년 3년 됐나? 근데 2년간에 400명이면 그러면 1년간에 200명씩 는 거잖아요. 이게 뭐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400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6년만 하면 1000명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노후가 보장이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6년까지는 책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책방이 한산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놀러 오십시오. 주말에는 조금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금방 빠지더라고요.
4월에는 또 좋은 질문과 또 좋은 커리큘럼,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화요일이라 이제 한 주 중이긴 하지만 고생 많으셨고 요즘에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복하세요.